안녕하세요. 21차시 광합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단원 선생님이랑 하는 첫 수업인데요. EBS 수업 잘 들었죠? 여러분들이 EBS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여기 광합성은 1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1단원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랑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광합성은 오늘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할 거냐면요. 교과서 123페이지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 그다음에 학습지가 지금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123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127페이지를 학습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은 광합성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말이 한문을 조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더 쉽게 올 텐데 합성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 그 다음에 합성, 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래서 광합성의 뜻이 뭔지 확실하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광합성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벌써 머릿속에 정리가 쫘라락 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광합성 장소.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광합성은 빛이죠. 빛에너지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요 과정을 볼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제일 쉬운 거,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물을 줬죠. 물. 여러분들이 물을 안 주면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꼭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 자라게 하려면 흙에다가 거름을 주고 흙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햇빛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물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알고 있냐면, 집에다가 식물을 많이 심어 놓으면 공기가 정화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음이온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좋은 공기를 만들어낸다,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렇죠. 동물이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실생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실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요것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는 거, 요거의 특징. 그 다음에 BTB 용액의 특징,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탭을 세워서 했더니 별이 예쁘게 안 그려지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뭐를 검출하는 실험이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자에다가 아이오디나 칼륨을 용액을 뿌려본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색으로 변했냐면은, 그렇죠. 기억나요? 보라색이었죠. 보라색. 감자에다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딱 떨어뜨리자마자 보라색, 청남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청남색으로 변화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이라기보다는 청남색이죠. 청남색. 약간 보랏빛인데 파란빛을 띠는 그거를 우리가 청남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자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녹말이에요. 녹말. 그래서 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들어있으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품이든 아니면은 지금 여기 실험에서 쓰든 어딘가에다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었는데 청남색으로 변하더라. 파란빛을 띠는 보라색으로 변하더라.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녹말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용액. 네, 두 번째,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BTB 용액은 중성에서는 녹색을 띠는 용액이에요. 중성에서는 녹색. 근데 중성에서 이 용액이 염기성으로 가게 되면 청색으로 바뀌는 용액이에요. 청색.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갈 때는 황색으로 바뀌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는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했을 때 이 중성은 그 적당량이 들어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할 건데 우리가 후하고 내뱉었을 때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죠.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적당량이 들어있으면 녹색을 띠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졌을 때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때의 색깔은 황색이 되는 용액. 오히려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면 청색으로 바뀌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은 BTB 용액이 황색으로 청색이든 녹색이든 어떤 색을 띠는 BTB 용액이 황색이 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BTB 용액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빨대를 이렇게 꽂고 후 부는 거예요. 후 불면 뽀글뽀글뽀글뽀글 이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겠죠. 불면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 용액이 황색으로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서는 물론 지금 안 들어와 있어도 선생님이랑 지금 다시 한번 실험을 보면서 학습지를 보면서 정리할 건데 요것만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은 수업이 끝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이온 같은 경우 앞단원, 1단원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여기 광합성부터는 선생님들 수업을 잘만 들으시면, 집중해서 그 시간에 잘만 들으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배움 목표 보시면 1번 식물이 무엇으로,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으로. 배움 목표는 교과서 학습 목표 123페이지 늘 어떤 소단원이 들어갈 때 소단원 제목 밑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식물이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여러분도 밥 먹으면 힘이 나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요. 근데 식물은 뭔가를 해서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과정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서 일어나는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 다음에 산물을 설명할 수 있다. 산물이라는 거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그 밑에 보겠습니다. 광합성의 의미 보세요. 중요하죠. 식물이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여, 선생님 얘기했죠. 빛광자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양분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말 그대로 합성.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낸다. 양분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광합성. 두 번째,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잎에서 일어나요.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잎에서 일어나며 햇빛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잎의 생김새가 나와 있죠. 지금 잎의 배치와 구조는 대부분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서 123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123페이지 보시면 뭐 참나리, 삭간나무, 몬스테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삭간나물 보이죠? 삭간나물. 그 다음에 몬스테라. 선생님도 몬스테라 잠깐 키워봤었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잎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게 나오다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갈라져 있는 잎들이 나와요.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갈라져 있는 이유는 그렇죠. 밑에 있는 잎들도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오는 잎들은 이렇게 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잎이 겹치지 않도록 하게 하면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잎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었던 페이지였어요. 123페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124페이지 가겠습니다.
124페이지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광합성은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광합성에서 빛광자죠. 그래서 빛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 말 그대로 광합성에서 빛에너지가 그 말뜻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를 이번 실험에서, 탐구 실험에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뜻.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이 끝나면 무엇과 무엇을 더해서 무엇과 무엇이 나오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탐구 실험 보겠습니다. 탐구 실험 보시면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에서 검정말 잎을 한 개 따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검정말이 나와 있죠. 물풀. 물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검정말이에요. 검정말. 이 검정말 잎을 한 개를 딸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죠? 검정말 잎을 한 개를 따서 표본을 만들었어요.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검정말 잎을 하나 따고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얇은 유리판 커버글라스로 덮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겁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보시면 두 번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든 두 비커에 A, B에다가 왼쪽에다가는 비커에다가 담아놓고 잠시만요. 네, 지금 물이 든 두 비커 A, B에 검정말을 넣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검정말 그림이라 그랬죠? 요게 지금 물풀 검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말을 A, B 두 시험관에다가 넣었죠. 잘 안 그려지네. A, B 두 비커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A는 햇빛을 반나절 이상 충분히, 빛에너지를 충분히 줬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렇죠. 어둠 상자에다가 하루 동안 뒀어요. 뭘 제거시킨 거냐면 햇빛을 제거시킨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 조건인데 비커, 물의 양 전부 다 그 안에다 넣은 검정말도 아마 거의 같은 크기를 넣었을 거예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선 똑같은 검정말을 넣어야 되죠. 잎의 개수도 그렇고 똑같은 조건인데 뭐만 변화시켰다? 그렇죠. 햇빛이 있고 없고 이것만 변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반나절 이상 충분히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과정을 보시면 비커 A에서 검정말 잎을 두세 개 딸 거예요. 비커 B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비커 A에서 검정말 잎을 두세 개씩 따서 에탄올이 든 작은 비커에다가 넣는다 그랬죠. 지금 안에다 보시면 에탄올을 넣은 작은 비커에 검정말을 한 두세 잎을 땄어요. 따가지고 그 다음에 물중탕으로 끓여요. 바깥에 비커는 물이 들어있어요. 물중탕으로 끓인 다음 그 다음에 증류수로 깨끗이 잎을 씻어낼 거예요. 엽록소를 탈색한다 그랬는데 에탄올에다가 넣고서는 엽록소를 탈색. 그러니까 엽록소 좀 이따 선생님 얘기하겠지만 녹색을 나타내는 색소예요. 녹색을 초록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색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색깔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엽록소를 탈색하기 위해서 에탄올이 든 작은 비커에 넣고 물중탕을 했어요. A, B 전부 다. 그 다음 과정 보시면 그 다음에 드디어 아이오디나 칼륨을 두 A, B에서 꺼낸 검정말 잎에다가 떨어뜨려 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뭐를? 그렇죠.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알 수 있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녹말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그렇죠. 청남색으로 변하고요. 녹말이 없으면 그렇죠.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로 청남색이 아니죠. 청남색이 아니고 약간 갈색? 약간 갈색빛을 띠는데 이 갈색 용액이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는 녹말이 없는 거고요. 얘가 색깔이 뿌리자마자 약간 보랏빛을 띠는 파란색 빛을 띠는 보라색, 청남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어떤 실험인지? 네, 그럼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교과서 보시면 엽록체가 나와 있어요. 엽록체. 오른쪽 교과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검정말 한 잎을 따서 현미경으로, 그렇죠.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죠. 이게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에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여기 동글동글동글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쪼르륵 밑에 보이시죠? 요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엽록체예요. 엽록체. 이 엽록체 안에는 이 초록색을 띠는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녹색 알갱이를 볼 수 있는데, 이 녹색 알갱이가 뭐다? 녹색 알갱이가 엽록체가 되고요. 이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엽록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죠. 엽록체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엽록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입니다. 네, 되셨어요? 지금 선생님이랑 광합성이란 했죠. 광합성이란 빛을 이용해서, 빛광자였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그렇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합성 장소였죠. 광합성 장소는 동글동글동글동글한 요 하나하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실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험에서 엽록체의 색깔을 빼내기 위해서, 엽록체가 녹색을 띠는 거는 엽록소인데, 그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색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에탄올에 넣고 끓였었죠. 그러고서는 뭘 반응시켰다? 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뿌리면, 왜 안 되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요. 색깔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갈색이랑은 색깔이 다르죠. 청남색을 띠는 거는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녹말이에요. 녹말. 이렇게 청남색으로 띠는 거는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알 수 있죠. 지금 어디서 이렇게 색깔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안에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글동글했던, 지금 다시 확대를 해볼까요? 아이고야.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일단 색깔 변화를 먼저 바꿔놓고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아까 선생님이랑 어디가 엽록체라는 거를 봤었는데 청남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청남색으로 변한 게 없죠. 어디서 변했냐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 그래서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식물이 바로 뭘 만드냐면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 포도당을 식물은 바로 녹말이라는 것으로 바꿔요. 바로. 이렇게 포도당 하나짜리를 여러 개를 붙여서 녹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포도당이 만들어졌지만은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녹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전 단계를 아셔야 돼요. 광합성 결과 뭐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포도당입니다. 네, 학습지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학습지 다시 피세요. 학습지 보시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물어봤죠.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초록색 알갱이 동글동글 이런 게 보인다라 그랬죠.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알갱이 이름은 엽록체고요. 이 엽록체가 지금 왼쪽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보이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는데 초록색 색소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이 부분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빛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말 잎을 탈색한 다음 색을 빼는 거죠. 탈색이라는 건 색을 빼는데 어디다 담갔냐면
에탄올에다가 담갔습니다. 에탄올에 담가서 물중탕으로 가열을 해줬었죠.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아이오디나 칼륨은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할 수 있는 용액이었어요. 그래서 청남색으로 변했다.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으로 변했다라는 거. 어디서? 엽록체에서. 그럼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야 되죠. 엽록체가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녹말이 만들어졌어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다 중요하죠. 녹말이 만들어진 거 어디서? 방금 했습니다. 엽록체에서. 근데 이 녹말은 포도당이라는 것이 쭉 굉장히 많이 연결된 게 녹말이에요. 근데 식물이 뭔가를 합성해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된 걸 만들지는 않았겠죠. 요거 하나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연결을 시켰겠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쫙 붙이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녹말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검정말을 햇빛이 잘 드는 지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면은 이 검정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뽀글뽀글 기포가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기포가 뽀글뽀글 하면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작은 기포가 뭐냐면 산소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거 산소도 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어디에 쓰인다? 그렇죠. 다른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되셨나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생님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되셨는지 보시면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광합성입니다. 이제 쉬운 거밖에 안 남았어요.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광합성이란 빛을 이용해서 합성해낸다. 뭐를? 식물은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죠. 우리는 먹으러 배고프면 여러분들 엄마 밥 배고파요. 뭐 선생님 점심 언제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식물은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양분을 내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우셨냐면 뭐를 이용해서? 반드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빛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 선생님이 E라고 썼는데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라는 거 알고 있다? 그렇죠. 엽록체라는 거 방금 배웠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고 장소는 엽록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 식물이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거는 그렇죠. 물 주죠,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물 안 주면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금 했죠. 뭘 만들어냈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녹말, 보라 청남색으로 변했다. 이거는 녹말이 만들어진 건데 녹말의 전 단계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 다음에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데 그 기포는 산소다. 다 됐죠? 지금 마지막 여기에 들어갈 것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학습지 2번째 페이지 피세요. 네, 2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요. 교과서는 126페이지예요. 126페이지 탐구 실험 내용 보시면은 BTB 용액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BTB 용액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겠죠. BTB 용액 색깔이 어떻게 됐었냐면 중성일 때는 녹색이었어요. 중성일 때는 녹색. 그 다음에 산성일 때는 무슨 색이었죠? 황색이었어요. 황색. 산성일 때는 황색.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청색 BTB 용액을 이렇게 담아놨죠. 비커라고 치기에는 조금 입구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용기에다가 청색 BTB 용액을 넣고 뽀글뽀글뽀글 입김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다 뭘 넣어주고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넣어주고 있는 중이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그렇죠. 산성, 황색이 돼요. 황색이 된 BTB 용액을 3개의 시험관에다가 담은 모습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교과서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교과서 그림 잠깐 띄울게요. 교과서 그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황색으로 돼 있죠? 네, 지금 황색으로 뽀글뽀글뽀글 입김을 많이 넣었다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어줬다란 뜻. 그래서 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후 불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황색을 띠는데 A시험관은 그대로 황색의 BTB 용액을 넣어줬고요. A시험관. 그 다음에 BC시험관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안에다가 이렇게 물풀을 똑같이 넣어줬어요. 지금 B 보시면은 물풀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요 안에 물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B시험관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C시험관에도 이렇게 넣어 있는 상태예요. 넣어 있고 그 다음에 황색으로 된 BTB 용액도 넣어 있고 그런데 C는 어떻게 했냐면은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죠. 이거는 뭘 차단해 준 거다? 그렇죠. C는 빛을 차단해 준 거예요. 빛을 차단해 줬을 때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선생님이 써줄게요. A시험관은 어떻게 되냐면 A시험관은 처음 색이 무슨 색이었냐면 황색이었죠. B시험관은 그렇죠. 황색이에요. 그냥 황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넣어줬죠. C시험관도 황색. 그 다음에 A시험관 나중 봅시다. A시험관은 우리가 뭐 해준 거 있나요? 없어요. A시험관은 뭐를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B시험관은 무슨 색으로 변했냐면 청색으로 변했어요. 황색이었는데 청색으로 변하더라. 그 다음에 C시험관은 그대로 황색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A시험관은 아무것도 안 했죠.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A시험관이고요. 그 다음에 B시험관은 황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지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시험관에는 우리가 입김을 후 불어주어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녹색을 거쳐서 무슨 색까지 간다? 청색까지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라진 거는 누가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식물이 사용했다란 뜻. 되셨나요?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 C시험관도 중요하죠. C시험관. C시험관은 뭘 차단해줬다? 그렇죠. 빛을 차단했어요. 빛을 차단을 했더니 황색에서 변화가 없더라. 사실은 조금 더 진한 황색이 돼요. 이유는 조금 더 진한 황색이 된다. 아, 진한 황색이 되진 않겠군요. 그대로군요.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황색에서 그대로 황색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아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황색 그대로입니다. 되셨나요? 이 실험은 뭘 알 수 있는 실험? 광합성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그렇죠. 이산화탄소다. CO2는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되셨나요? 학습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지 오시면은 위 세 시험관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면 검정말을 넣은 시험관 B만 BTB 용액이 청색으로 변하더라. 지금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했다? 황색에서 청색이에요. BTB 용액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황색에서 청색으로 변할 때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야 돼요. 황색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야 녹색을 거쳐서 청색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검정말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오른쪽에 C시험관에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기 때문에 빛에너지가 차단이 된 거죠. 빛이 차단됐어요. 그때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뭔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자꾸만 사라지더라. 누가 쓴 거다? 그렇죠. 물풀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식물의 광합성에는 우리가 얘기했죠. 물 안 주면 죽는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네, 그러면 광합성 전 과정 끝났습니다. 광합성 전 과정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랑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 하나만 남았었죠. 선생님이랑 정리한 거를 다시 보시면 이게 아니었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이거밖에 없구나. 잠깐만 다시 띄울게요. 네. 없어졌네.
네, 할 수 없어. 다시 쓸게요. 지금 광합성 장소는 어디였다? 장소는 엽록체였습니다. 장소는 엽록체, 그 다음에 빛에너지가 필요했고요.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냈냐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라고 그랬죠. 산소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안 주면 식물이 죽는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만 더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하나를 방금 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게 광합성 전 과정이에요. 끝이에요. 되셨나요? 학습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전 과정 보시면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뭐를 이용해서? 그렇죠.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재료로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양분, 우리가 아이오디다, 칼륨, 용액으로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를 봤지만 녹말은 선생님 얘기했죠. 이렇게 포도당 하나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최초 산물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연결시켜서 녹말을 만든 거죠. 이게 광합성 전과정.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방금 얘기했죠. 물 안 주면 죽는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BTB 용액 실험으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잎의 기공이에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로 흡수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은 어디서 흡수되냐면 여러분들 흙에다가 물 주죠. 그 밑에 흙 속에 식물의 뿌리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고 잎으로 이동하여 광합성에 쓰인다. 되셨나요? 네, 교과서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12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7페이지 보시면 광합성 전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광합성 전과정 보시면 일단 예쁘게 웃고 있죠. 햇님이 빛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빛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보통 잎이죠. 잎인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엽록체가 많아서 잎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물. 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잎까지 올라올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물. 그 다음에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 잎의 기공.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증산작용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잎의 앞면이 있고 잎의 뒷면이 있는데 보통 잎의 뒷면에 표피세포들이 여기 쭉 늘어서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가 모양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모양 변화가 일어나면서 빽빽히 있는 부분 말고 약간 이렇게 모양 변화가 일어나면서 틈이 생겨요. 이 부분이 기공이에요.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틈이 있어야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떤 구멍으로, 틈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 이름이 기공이다. 그러니까 틈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 만들어내는 거는 산소죠. 산소를 바깥으로 빼낼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양분이 필요한데 그 양분이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져서 바로 녹말로 저장하더라. 다시 이동할 때는 포도당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문제 스스로 점검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점검 보시면 검정말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이고 이제 너무 많이 했죠. 어디다? 그렇죠. 엽록체. 아, 선생님 이온에 비해서 너무 쉬운데요.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기는 네, 여러분들 이온에 비해서 정말 간단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다? 그렇죠. 엽록소. 색소니까 뒤에 소로만 바꾸면 돼요. 엽록소.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다? 광합성할 때 식물이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식물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준다? 그렇죠. 물 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오른쪽 창의적 사고력 내용을 보시면 무분별한 개발로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었다. 지금 보시면은 나무들 굉장히 많이 베어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되면 대기의 구성 성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광합성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식물들이 많이 사라지면 열대우림은 굉장히 식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이 사라지면 광합성의 양이 확 줄겠죠. 광합성 양이 준다란 얘기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지 못하니까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되셨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